자, 32차 시 우리 교과서 116에서 1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제 물리학원에 있었던 그 내용을 거의 똑같이 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식인 요 자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력선은 패러데이가 고안한 방식으로 이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는데 규칙성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요 N극과 S극이라는 이 표현 방식이 자기장을 내기에는 불완전한 표기 방식입니다. 모든 자기력선은 결국에 패곡선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곡선의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점 두 개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은 요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요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향일지 요 방향일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은 자석 외부로 생각을 했을 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자석이나 코일 내부는 여기서 그대로 이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한 방향이 되죠. 그래서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불완전한 표현 방식이다 보니까 S극에서 N극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이전부터 자석이라는 게 있었고 N극과 S극이라는 개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달리 다르게 표현할 방법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N극 S극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력선은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또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센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 공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방법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 필통 뒤에 스마트폰이 보이네요. 신기하네. 천리안이 있나 봐 내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요 A 점하고 B 점을 비교해 보면 자기장이 어디가 더 세요? A 점이 더 셉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크죠. 요 방향은 여기서는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요 방향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이제 전하가 움직일 때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크게 직선 전류와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직선 전류 주위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우선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 방향을 오른손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향해 보면 그러고 이제 도선을 감싸 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지멸 뚫고 나오게 되고요. 요쪽에서 오른쪽이 되고 여기는 지멸 뚫고 들어가고 도선 건너편은 왼쪽이 되고 이렇게 되죠. 요 모양은 이제 화살촉이 날라오는 모양. 이제 화살이 지멸 뚫고 들어가서 그 화살 뒤에 깃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자기장의 크기는 원인인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원인과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지고요. 요 앞에 비례상수가 붙는데 요 비례상수가 쿨롱 상수는 아닙니다. 다른 상수고요. 딱히 이름은 없습니다. 물리학토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은
요 상수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주어지고요. 이렇게 정량적으로 숫자로 계산하는 것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실험을 할 때에는 이제 요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해보고 실제로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해가지고 그게 각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볼 거고요. 요 자기장은 단위를 T라고 쓰고요. 예, 테슬라라고 읽죠. 애플 아니고요. 예, 테슬라. 애플에 비례하네. 이게 암페어. 미안하다. 자, 그다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리학원 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원형 전류도 확대해 보면 직선 전류이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이 도선을 감쌌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따라서 이렇게 해 보면 팔이 꺾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대칭적인 지점인 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전류에 비례하고 역시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요 비례상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둘의 비례상수를 비교해 보면 요거에다가 딱 파이만큼 곱한 게 요 K 프라임이에요. 좀 특이하죠.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전류하고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R이 아니죠. 여기는 R인데 여기는 점점 R보다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전류하고의 거리가 R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류하고의 거리가 얘보다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신기하게도 딱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원주율이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죠. 요 원형 전류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게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의 자기장을 공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그 평행판 축전기 내부가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요 솔레노이드 내부가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 근처의 중력이 결국에 균일한 중력장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에 비례하고요. 얘는 특이하게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균일하다 그랬죠. 길이당 가문 횟수. 요때 길이는 뭐냐면 도선이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고요. 요 n은 가문 횟수. 요 인테그랄의 개수를 세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테그랄이 5개 있죠. 그럼 5번 감긴 겁니다. 여기에 비례상수가 붙는데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아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비례상수가 2파이만큼 곱해지는 이런 비례상수가 또 붙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막 설명을 많이 했었죠. 이게 보면 이게 이 원형 전류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요렇게 이제 손을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얘는 이제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그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고요. 그 엄지가 향하는 쪽이 요게 넘버 원의 첫 글자로 해서 이게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침반을 여기에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여기 왼쪽을 향하죠. 나침반을 여기에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역시 왼쪽을 향합니다. 요거는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물리학 원할 때 얘기했지만 나침반을 여기에 놓으면 N극은 어디를 향할까? 요 내부에 놓으면 어디를 향한다 했죠? 역시 왼쪽을 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공간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알고 싶으면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을 향하는 방향을 찾으면 된다. 그럼 그게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침반은 사실 N극과 S극에 의해서 뭐 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아도 나침반의 N극은 요 내부를 이렇게 왼쪽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막대 자석의 자기력선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자기력선을 다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자, 이거 통틀어서 가장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이 어디예요? 또 자석 내부죠. 예. 그래서 솔레노이드도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제일 셉니다. 예. 이거 균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하는 실험이 있었죠. 실험을 예전에도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주면 잠시만요. 이게 오래돼서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면 얘가 세팅을 할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지구 자기장이 수직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에 의해서 이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일 거예요. 그럼 지구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극이 이쪽을 향하거나 N극이 이쪽을 향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은 N극이 다 왼쪽을 향하게 세팅을 했죠. 이 상태에서 전류를 흘릴 건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예정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이렇게 감기죠. 이렇게 감기니까 요 위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쪽 라인에 있는 녀석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해서 요쪽에 있는 녀석은 자기력선이 요렇게 되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합쳐져서 이쪽이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얘네들은 시계 방향, 얘네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라인이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장 나침반이 잘 반응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한번 볼게요. 네, 솔레노이드는 이제 요거는 입체적으로 다 보이죠.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전류가.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요 방향으로 감아 보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럼 지구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쪽이 북쪽이거나 아래쪽이 북쪽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래쪽이 북쪽이 되게끔 세팅했죠. 그럼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요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겠죠. 그럼 N극이 여기에 있다가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반면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인데 이쪽은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왼쪽, 지구 자기장 아래쪽이니까 이 방향이 합성 자기장 방향이 돼서 N극이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했죠. 여기가 이제 나침반이 제일 잘 반응할 거예요. 획획 돌아갈 겁니다. 그 각도도 제일 크고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확확 돌아가죠. 예. 그리고 이쪽 라인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또 이쪽 라인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런 방향이 되었다가 요 방향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학교에 있어요. 실험 장치 한번 해봐도 되겠고요. 별로 관심이 없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좀 따라오라고. 여기 나이 붙이고 계급장 붙이고 한번 붙어볼까요? 자, 지학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기억입니다. 다음 중 자기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도중에 서로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수와 같습니까? 아니죠. 자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막대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죠. 그래야지 쭉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의 세기에 따른 자기장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거 세팅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이 북쪽이 되게 세팅을 해놨죠. 이게 지금 스위치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류가 이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요렇게 흐르겠죠. 여기가 지금 점선이니까 요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와서 요렇게 흐를 겁니다. 내가 손을 안 갖다 놨네. 불이 하는데. 그러면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엄지가 요렇게 향하죠.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N극이 되고 요쪽이 S극이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다시 그릴게요. 요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고요. 요게 지구 자기장이 되니까 요 합성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이 되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까? 요렇게 회전하겠죠. 여기 시계 방향이죠. 그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제가 저번에 얘기해줬죠. 그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 초침, 분침, 시침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여기 북반구에 있는 해시계의 그림자의 움직임 방향입니다. 자, 기억.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내부 나침반의 자침은 A와 B를 잇는 직선과 수직인 방향을 가르치죠. 지금 그림은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직선과 수직인.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나침반은 전류가 흐르기 전에 자침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맞죠? 그리고 더 많이 회전합니다. 전류가 더 세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져서, 그러니까 전류가 더 세지면 요게 더 커지는 거죠. 요게 더 커지면 합성 자기장의 방향도 요 방향으로, 각도가 요거였다가 요걸로 더 커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겠죠. 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A 지점은 반대극이 되니까 N극이 되겠죠. 지금 S극이었으니까. 그래서 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2번 문제 볼게요. 반지름이 각각 1m, 2m인 원형 도선에 각각 1A, 2A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에 비는했네요. 그럼 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K'의 R분의 I죠. 그러면 1m에는 1A가 흐르고, 그 다음에 2m인 반지름의 원형 도선에는 2A가 흐르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1대1이 되겠죠. K'은 똑같이 붙으니까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매우 긴 직선 도선 ABC가 일직선상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종이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C에는 A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같대요. 그래서 I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I가 3명이니까 다자녀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B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안 냈습니다. 자, A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이제 A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장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요. 이게 딱 도선이 있는 지점은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장은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죠. 이거 빨간색으로 쓸까요?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 방향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윗 방향인데 더 작죠? 크기가? 그러면 아랫 방향입니다. A에서는 이렇게 아랫 방향 적을게요. 일단 B 볼게요. 자, B는 이제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요. 요 A에 의한 자기장이 있죠? 요 A에 의한 자기장이 윗 방향입니다.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도 윗 방향이죠. 합치면 윗 방향입니다. 그래서 A, B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A,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A, B 사이에 보면 이제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위쪽 방향, A에 의한 자기장 위쪽 방향이죠.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입니다. C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죠. 그러면 요 두 녀석에 의해서 대등한 지점이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왼쪽은 윗방향이고 오른쪽은 아랫방향이에요. 요 AB에 의한 자기장이요.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이 윗방향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세 개를 합쳐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자기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세다 했는데요. 아까 같듯이 B는 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 요렇게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가 전류 I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요 두 개가 합쳐진 거고 여기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을 뺀 것만큼이 자기장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